외통위에서 외통위, 국회 외통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기사 보겠습니다. 쌍따옴표가 붙었습니다. 외통위 소회의실 10개, 의원회관 10개, 민주당 전대 때 300만 원짜리 봉투 뿌려. 네. 되게 구체적인 얘기죠.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10개, 의원회관 10개, 300만 원짜리 봉투가 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검찰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송영길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돈을 살포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회의실에서 이거를 돈을 줬겠느냐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혜 의원님. 회의실에 네. 뭐 상임위 회의실 이런 데 지금 CCTV가 있나요? CCTV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회 사무처에 네. 뭐 출입 기록, 네. 의원들의 출입 기록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국회 사무처가 거부하고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의 지금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외통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뭐 이러한 캠프에서 지금 이 돈을 주는 돈 봉투를 주는 장소를 외통 그 위원장실 옆에 있는 소회의실로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송영길 의원도 전 대표도 알 수밖에 없었다. 또 본인은 자꾸만 이제 모르세. 네. 아니다. 나는 몰랐다. 좀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외통위원장실에서 10개의 돈 봉투가 건네졌다는 것은 이것은 그 점유하고 있는 정말 이 외통위원장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외통의 소회의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소회의실이 이렇게 돈 주고받고 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도 이렇게 불법적인 선거 자금을 주고받는 그 장소로 소회의실이 그렇게 쓰였다는 것도 저는 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이 외통위 소회의실에 누가 있었는지를 좀 밝혀야 되고 몇 명의 지금 이름은 뭐 수사 기록에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뭐 영장 실시 심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영장 실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영장 판사가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또 영장 발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네, 우선 그 전주혜 의원님이 일단 검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발표를 네. 거의 사실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통위 소회의실은 그 행정실을 거쳐서 네. 아마 들어가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네. 뭐 법사위 소위원실도 마찬가지고요. 국회 직원들이 바로 옆방에서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의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돈 봉투를 서로 건넨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에서는 4월 28일 하루에 다 돈 봉투를 돌렸다라고 네. 뿌렸다라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렇게 기재를 했는데 네. 오늘 이번에 또 그 강내우씨 기소한 것이 한 내용을 보면 4월 28일이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나누어서 했다라고 또 그 장소 그러니까 일시와 장소를 또 변경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역시 일단은 진술에 의존해서 기소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국회 뭐 출입 기록의 기록 등 더 자세한 아마 의원들이 각자 개개의 알리바이를 아마 그 주장을 할 텐데 네. 검찰이 그래서 지금 선뜻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들이 먼저 발표했는데 의원들이 자신의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냈다. 알리바이를 입증하면 완전히 그냥 그 수사 자체가 다 무죄가 돼버리고 흔들어져 버리니까 검찰에서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 면은 이해가 되나 이런 사실은 사실 피해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가. 법정에서 다뤄져야 할 일들이 너무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보도된다. 좀 주의해야 될 점으로 검찰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처럼 얘가 엇갈리는 부분이 소회의실이 법사위 이 외통위원장실 옆에 그리고 이 행정 직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소회의실로 가는데 옆에 직원들이 뻔히 있는데 하겠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굉장히 대담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지금은 검찰의 주장이나 쌍따옴표가 붙은 지금 그런 기사인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소회의실 10개, 의원회관 10개. 이게 네, 윤관석이란 이름이 딱 박혀서 지금 나왔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 10개를 전달했다라고 윤관석 의원을 이름을 딱 박았는데요. 윤관석 의원은 사실 이정근 전 이 부총장의 녹취에서도 직접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죠.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어,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네. 지금 구체적으로 뭐 누구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내가 3개를 뺏겼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김광삼 변호사님. 예. 근데 그러면 지금 3개 뺏겼어. 라는 거는 윤관석 의원이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증거로 되는 겁니까? 증거로 되죠. 그러니까 저 녹취력 자체에서 음성이 윤관석이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냐 네. 그것만 확인이 되면 저건 당연히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 그 녹취력을 보강할 수 있는 네. 이정근 전 부총장의 이 얘기가 있고 또 강남구 전 감사위원회 지금 검찰에 다 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건 정말 이건 완전히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까 내용이 보면 뭐 3개를 뺐어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뺏겼어. 그걸 거짓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거 사실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일시가 특정이 됐어요. 4월 28일. 네. 또 외통위 소회의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외통위원장이거든요. 네. 그 외통위원장실 있고 옆에 회의실 있거든요. 근데 옆에 뭐 행정직원이 있어서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죠. 제3자가 들어올 수 그래서 없는. 더 안전하다. 그렇죠. 제3자 들어올 수 없는 인간 밑이 소회의실이니까 어두워서. 네.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해야 하니까 외통위 소회의실을 모여라. 그래서 여기서 10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그날 오후에 윤관석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면서 10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일시, 장소 이런 것이 특정될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소회의실에 간 국회의원이 누구냐. 네. 그 출입 기록 보면 다 나오죠. 그럼 5명, 10명 시간대 보면 나오고요. 네. 근데 윤관석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10개 전달했다고 하면 윤관석 의원이 의원회관에 출입한 기록, 그 당시 전달받은 의원들이 출입 기록을 보면 의원회관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술만 있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 네. 진술에다가 디지털 증거에다 물적 증거 이런 것들이 엄청 종합적으로 검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굉장히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전주현 의원님. 그러니까 아까 뭐 김성원 의원께서 뭐 검찰의 이 결론이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아까 이제 이 소회의실이라는 이런 장소가 사실 밀폐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회의실이야 여러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지만 소회의실은 정말 의원들끼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소규모 공간이다. 네. 뿐만 아니라 사실 의원들 10명을 한꺼번에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의원회관에서는 의원회관에 돌린 거는 지금 각각 의원실로 찾아가서 줬다는 거고 네. 소회의실은 지금 모여서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여러 사람이 모이기에 좋고 다른 사람의 네.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이제 소회의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정근 그 녹취록에 나오는 것과 지금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보도가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상당한 물적 또 아니면은 또 증언 뭐 진술이나 이러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네, 아무튼 저 중앙일보 보도는 검찰발 중앙일보 보도인데 네. 저 내용 또 바뀔 겁니다. 네. 또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 네. 10명, 10명이 아니라 네. 또 뭐 12명에 불과했다. 뭐 그게 또 내용이 또 바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를 좀 볼까요? 매일경제 기사. 네. 거리로 나간 돈봉투 이성만, 집회선 윤 퇴진하라. 네. 사실 이 앞에서 윤관석 의원이라고 실명을 박아서 봉투 10개를 윤관석 의원이 회관을 다니면서 뿌렸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봤습니다. 근데 그 뒤에 지금 사실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되는 게 윤관석 의원 말고 이성만 의원도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27일 주말 동안에 집회에 나갔습니다. 네.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목숨 걸고 싸우겠다.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고 죄가 없는 게 판정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 개혁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집회가 뭐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뭐 이런 집회였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주원규 위원님. 네. 사실 전 이 부분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죄가 있다면 달게 받고 없다는 게 판정이 되면 검찰 개혁하는데 앞장서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성만 죄가 있다는 의원이- 건지 없다는 건지 잘 네, 애매한 맞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님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집회에 참석하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소명을 하시는 그분의 해명은 이게 기획수사에 가깝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는 그 워딩 안에는 정치적으로 기획수사의 나를 희생양이 될 올가맨다면?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법은 먼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네.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라는 그 워딩이 나는 죄가 없는 것인데 네. 죄가 있는 것으로 기획수사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관석 의원과는 행동이 좀 다르신 것. 그쵸. 그렇죠. 윤관석 의원께서는 지금 자맹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체포동의안 이후의 상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궁금한 점은 사실 그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행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태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탈당은 하셨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한 가지 보는 것은 네.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아까 김승원 의원께서도 피의사실 공표의 부적절함을 말씀하셨지만 네. 민주당 의원 10명, 20명 이런 수수자들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 봉투를 받은 분들. 네. 그럼 그럴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를 하실 것인지 혹은 방어가 아니면 그걸 쇄신할 수 있는 전략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약간 논의와 숙고가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의 출범도 좀 요원한 것 같고 네. 민주당 안에서 어떠한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이게 검찰을 통해서 계속 언론에서는 이것이 나올 텐데 네. 민주당이 앞으로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사실 지금 돈을 준 의원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후에 그러면 의원들이 특정이 됐다고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곧 받은 의원 10명, 20명을 얘기를 할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민주당이 할지를 지금 심도 깊게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